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마이클 톰슨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사랑과 충성심, 그리고 믿음에 관한 이야기죠. 그 주인공은 바로 한국의 자랑, 진돗개 마루입니다. 저는 캐나다 엘버타 외곽에 위치한 작은 농장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전직 소방관으로 25년간 봉사하다 은퇴한 후 조용한 삶을 찾아 이곳으로 왔죠. 160에이커 규모의 이 농장은 제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제 아내 사라는 5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35년 동안 함께한 동반자를 잃고 나서 삶의 의미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넓은 집의 재발자국 소리만 울려 퍼졌어요. 사라가 좋아하던 정원은 점점 황폐해졌고 그녀의 피아노는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거실 한 구석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가끔은 텅 빈 식탁을 바라보며 이렇게 혼자 살다 죽는 건가 하는 생각에 우울해지기도 했죠. 봄날 아침,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산맥의 모습이 그날따라 외롭게 느껴졌어요.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보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캘거리 동물보호소에서 연락드립니다. 톰슨 씨 맞으신가요? 예상치 못한 전화에 약간 당황했어요. 네, 맞습니다만. 무슨 일로? 선생님께서 예전에 독거노인 반려동물 지원 프로그램에 신청하신 적이 있으시죠? 마침 한국에서 구조된 진돗개가 있는데 좀 특별한 아이예요. 다른 가정에선 적응을 못하고 있어서. 아, 그런 적이 있었죠. 사라가 떠난 이후 우울증 치료를 받을 때 의사의 권유로 여러 서류를 작성했는데 그중 하나가 반려동물 입양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잊고 있었어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개를 키워본 적이 없었거든요. 사라가 알레르기가 있어 평생 반려동물을 가질 수 없었죠. 게다가 이 나이에 새로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지금은 좀. 그런데 보호소 직원이 보내준 사진 한 장이 제 마음을 뒤흔들었어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는 진돗개의 눈빛. 그 깊고 맑은 눈동자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알겠어요. 한번 만나볼게요. 내일 오전에 방문해도 될까요? 다음 날 불안한 마음으로 보호소를 찾았습니다. 소방관 생활 25년 동안 수많은 위험한 상황에 맞서왔지만 왜인지 이 만남이 더 긴장되더군요. 직원이 저를 안내해 특별 케어실로 데려갔습니다. 이 친구는 다른 개들과 함께 있지 않아요. 너무 조용해서 다른 개들이 불안해하거든요. 문이 열리자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는 진돗개가 보였습니다. 중형견 크기의 밝은 황갈색 털, 그리고 당당하게 세워진 귀가 인상적이었어요. 몸은 날렵했지만 근육질이었고 꼬리는 단정하게 말려 있었죠.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그 눈빛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는 당당함과 동시에 깊은 슬픔이 느껴졌어요. 직원의 설명에 따르면 이 개는 한국의 진도에서 태어났고 개 식용시장에서 구조되어 국제구조 프로그램을 통해 캐나다로 오게 됐다고 합니다. 이미 세 가정을 거쳤지만 어디에서도 적응하지 못했다는군요. 너무 예민하고 경계심이 강해요. 특히 남자분들에게는 더 그렇죠. 아마 과거에 안 좋은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조심스럽게 케이지 앞에 앉았습니다. 진돗개는 미동도 하지 않고 저를 관찰했어요. 억지로 다가가지 않고 그저 눈을 맞추며 조용히 기다렸죠. 약 15분 정도 그렇게 서로를 바라봤을까요? 놀랍게도 진돗개가 천천히 일어나 케이지 문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의 눈이 다시 마주쳤을 때 뭔가 다른 것을 느꼈어요. 그 눈빛에는 깊은 지혜와 고독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서로의 외로움을 알아본 것 같았죠. 진돗개가 저를 선택한 것인지 제가 진돗개를 선택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 결정이 내려졌어요. 이 친구를 데려가겠습니다. 이름은 마루로 하겠어요. 한국어로 정상이나 꼭대기라는 뜻이라고 들었습니다. 우리 둘 다 새로운 시작의 꼭대기에 서 있는 것 같아서요. 집으로 마루를 데려오는 길은 고요했습니다. 트럭 뒷좌석에 조심스럽게 앉은 마루는 창밖을 계속 주시했어요. 처음 보는 풍경이었을 텐데 낯선 환경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모든 것을 기억하려는 듯 집중하는 모습이었죠. 괜찮아, 마루야.
이제 내 집이야. 농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마루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자 그는 주변을 경계하듯 살폈어요. 집 안으로 들어갈 때도 문턱에서 멈춰서서 안을 확인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첫날 밤 마루는 거실 구석, 벽난로와 가장 먼 곳에 조용히 앉아 저를 지켜봤습니다. 제가 준비한 특별한 사료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어요. 여러 번 다가가 말을 걸었지만 그저 깊은 눈빛으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죠. 배고프지 않니? 여기 맛있는 간식도 있어. 아무리 달래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져 잠자리에 들 때도 마루는 그 자리에서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본 모습은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두 눈동자였습니다. 그날 밤 솔직히 불안했어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마루가 사라져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튿날 아침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눈을 떠서 방문을 열자 문 바로 앞에 마루가 앉아 있었어요. 제가 나오자마자 일어나 인사를 하듯 고개를 숙였죠. 마치 이제 당신을 주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마루야, 잘 잤니? 살짝 꼬리를 흔드는 모습이 첫 반응이었습니다. 부엌으로 가자 조심스럽게 따라왔어요. 아침을 준비하는 동안 가까이에서 지켜보더니 제가 식탁에 앉아 발치에 누웠습니다. 어젯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그날부터 마루는 제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어요. 농장 일을 할 때도, 책을 읽을 때도, 텔레비전을 볼 때도 항상 곁에 있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마루가 제 일상 패턴을 빠르게 익혔다는 거예요. 아침 6시 기상, 7시 산책, 12시 점심. 시계가 없어도 마루는 정확한 시간에 저를 깨우고 알려주곤 했죠. 하지만 모든 게 순탄했던 건 아닙니다. 지역 주민들과의 관계가 문제였어요. 이 지역은 대부분 여러 세대에 걸쳐 살아온 백인 농부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국적인 개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았습니다. 특히 옆 농장의 윌슨 부부는 노골적으로 불편함을 드러냈어요. 토요일 아침 윌슨이 트럭을 세우고 다가왔습니다. 그게 그 한국계인가? 마루를 가리키며 물었어요. 네, 진돗개입니다. 한국의 토종견이죠. 윌슨은 콧방귀를 뀌며 말했습니다. 한국계라고? 음식으로 먹는 나라 아니야? 그 개도 원래는 식탁에 올라갈 뻔했던 거 아니야? 순간 화가 치밀었지만 참았어요. 그건 오해예요. 진돗개는 한국에서 천연 기념물로 지정된 명견입니다. 충성심이 대단하고 주인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바칠 수 있는 개죠. 수천 년 동안 한국인들과 함께 해온 소중한 존재예요. 윌슨은 비웃듯 말했어요. 글쎄. 아무튼 조심해. 특히 우리 손주들이 놀러 올 때 가까이 오지 않게 해. 쓰라린 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아팠던 건 그 말을 듣고 있던 마루의 반응이었어요. 진돗개는 매우 영리해서 사람의 감정을 잘 읽는다고 하죠. 마루는 윌슨의 적대적인 태도를 느꼈는지 낮게 으르렁거렸어요. 마루야, 괜찮아. 가자. 그날 밤 마루가 제 방문 앞에 누워 잠을 자는 모습을 봤습니다. 평소보다 더 경계하는 자세였죠. 마치 누군가로부터 저를 지키려는 듯 했어요. 그 모습에 가슴이 따뜻해지면서도 슬펐습니다. 마루는 이미 충분히 상처받은 영혼인데 여기서도 편견을 마주해야 했으니까요. 침대 옆으로 마루를 불러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마루야, 고마워. 넌 정말 특별한 친구구나. 사라가 너를 만났다면 정말 좋아했을 거야. 마루의 눈에서 깊은 이해의 빛이 보였어요. 그날부터 마루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닌 제 삶의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마루와 저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모든 순간이 특별했어요. 아침마다 함께하는 산책은 하루의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죠. 마루는 항상 제 왼쪽 이보 뒤에서 걸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것이 진돗개의 전통적인 걸음걸이라고 해요. 주인을 보호하면서도 존중하는 위치라고 합니다. 농장 일을 할 때도 마루는 큰 도움이 됐어요. 특히 소떼를 모으는 데 타고난 재능이 있었습니다. 한 번도 훈련을 시키지 않았는데도 본능적으로 알고 있더군요. 지역 목장주들이 놀라워했습니다. 그 개는 정말 특별하네. 우리 목양견들보다 더 영리해.
밤에는 벽난로 앞에 나란히 앉아 책을 읽거나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며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때로는 제 고향 이야기, 어린 시절 추억, 소방관 시절의 경험들, 그리고 사라와의 추억을 들려주기도 했죠. 마루는 그저 조용히 듣고 있었지만 그 눈빛으로 모든 것을 표현했어요. 기쁨, 걱정, 사랑. 모든 감정이 그 깊은 눈동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마루와 함께한 6개월은 제 인생에서 가장 평화로운 시간이었어요. 더 이상 외롭지 않았거든요. 아침에 눈을 뜨면 제 옆에서 지켜보는 마루의 얼굴이 있었고, 밤에 잠들 때도 방문 앞에서 지키는 마루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12월의 어느 날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캐나다 엘버타의 겨울은 혹독하기로 유명하죠. 그날도 영하 25도의 강추위 속에 눈이 무릎까지 쌓였어요. 평소처럼 아침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팔과 턱으로 통증이 퍼져나갔고 식은땀이 흘러내렸죠. 심장 발작이었어요. 지난 소방관 시절 수많은 심장 발작 환자를 구조했는데 이제는 제가 그 상황이 된 거죠. 마루야. 간신히 말을 꺼냈지만 이내 눈앞이 어두워졌습니다. 쓰러지기 전 마지막으로 본 건 눈 위로 달려오는 마루의 놀란 눈빛이었어요. 그리고 완전한 암흑. 다음에 눈을 떴을 때는 이미 병원 침대 위였습니다. 흰 천장과 소독약 냄새, 그리고 일정한 간격으로 들리는 기계음. 몸에 연결된 여러 선들이 제가 위중한 상태였음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톰슨 씨, 정신이 드세요?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입이 바짝 말라 있어 말하기가 힘들었어요. 어떻게 된 거죠? 근처 스키어가 선생님을 발견하고 구급차를 불렀어요. 심장 발작이었어요. 정말 위험했습니다. 몇 분만 늦었어도. 순간 머릿속에 마루의 모습이 스쳤습니다. 마루는요? 제게는요? 간호사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게요?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아무개도 없었대요. 혼자 계셨답니다.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제가 쓰러졌을 때 분명 마루가 곁에 있었는데 어디로 간 걸까요? 간호사에게 전화기를 빌려 친구 제임스에게 연락했어요. 제임스, 나 마이클이야. 내가 좀 사고가 있어서. 미안한데 농장에 가서 마루 좀 확인해 줄 수 있어? 이런 괜찮아? 당연하지. 지금 당장 가볼게. 약 1시간 후 제임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마이클. 미안한데. 마루를 못 찾겠어. 집 문은 열려 있었는데 걔는 없어. 울타리 구석에 작은 구멍이 있던데 혹시. 심장이 또 한 번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루는 제가 자신의 주인이 위험한 상황에 처한 걸 보고 도움을 구하려 달려간 게 분명했어요. 아니면 저를 구하려다 뭔가 잘못된 걸지도 모르죠. 의사는 제 상태가 심각하다며 최소 4주간 병원에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중증 심장 발작이었고 추운 날씨에 오래 노출되어 경미한 저체온증까지 있었다고 해요. 회복에 시간이 필요했죠. 병상에 누워 매일 마루 생각만 했습니다. 마루야, 어디 있니? 추운데 밖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나 때문에 겁이 난 거니?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마루의 안전을 빌었어요. 밖은 영하 30도를 오르내리는 혹한이었고 끝없이 눈이 내리고 있었거든요. 지역 동물 보호소와 경찰서에 연락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심지어 지역 신문에 마루의 사진과 함께 찾는다는 광고도 냈어요. 그런데 보호소 직원의 말이 저를 더욱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톰슨 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날씨에 야생동물도 견디기 힘들어요. 개가 아무리 건강하고 튼튼해도 이런 혹한에 몇 주를 버티긴 어려울 겁니다. 그 추위에 밖에 있었다면 솔직히 기대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누군가에겐 그저 반려동물일지 모르지만 저에게 마루는 가족이었거든요. 6개월 동안 함께 웃고 함께 슬퍼하고 서로를 의지했던 유일한 가족이었죠. 병원 생활 3주차 창밖을 바라보던 중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톰슨 씨, SNS에서 이상한 글을 봤는데요. 혹시 마루 찾는 거 맞으세요?
사람들이 이상한 개를 봤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어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보여주세요. 간호사가 보여준 페이스북 그룹에는 이런 글이 올라와 있었어요. 오늘 캘거리 외곽 16번 고속도로에서 이상한 개를 봤어요. 눈 덮인 도로 옆에 흑투성이 개 한 마리가 걷고 있었어요. 무슨 이유인지 남쪽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더라고요. 너무 말라 있었지만 야생개 같진 않았어요. 누군가의 잃어버린 반려견인 것 같아요. 사진은 없었지만 위치가 병원에서 약 50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설마 마루가? 이후로도 비슷한 목격담이 이어졌어요. 공장 단지, 고속도로 근처 곳곳에서 수상한 개를 봤다는 이야기가 올라왔습니다. 모든 게 남쪽 캘거리 중심부를 향하고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를, 아니 누군가를 찾아 헤매는 것처럼요. 드디어 4주 후 의사는 제가 퇴원해도 좋다고 했습니다. 엄격한 약물 복용과 정기 검진을 조건으로요. 그날이 바로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였어요. 사라가 세상을 떠난 날도 발렌타인데이였습니다. 이 날짜는 제게 이중의 슬픔을 안겨주는 날이었어요. 친구 제임스가 병원까지 데리러 왔습니다. 차 안에서 마루 이야기는 피했어요. 둘 다 그 결말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4주. 그 혹한의 야생동물도 살아남기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면 따뜻한 수프라도 끓여줄게. 제임스가 침묵을 깼어요. 고마워.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창밖으로 눈 덮인 들판을 바라보며 마루와의 추억을 되새겼죠. 첫 만남, 첫 산책, 함께 보낸 밤들. 농장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제임스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마이클, 저기 봐. 트럭 라이트에 비친 농장 입구. 그곳에 무언가가 있었어요. 처음엔 눈덩어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걸 보고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마루. 트럭이 완전히 멈추기도 전에 문을 열고 뛰쳐나갔습니다. 의사의 경고도 추운 날씨도 아무 상관없었어요. 그저 달렸죠. 쌓인 눈 때문에 몇 번이나 넘어지면서도 가까이 다가가자 그것이 정말 개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마루라고 하기엔 너무 야위고 초라했습니다. 온몸은 눈과 흙으로 뒤덮여 있었고 털은 엉켜 있었어요. 발바닥은 피투성이었고 눈은 움푹 꺼져 있었죠. 마루야. 그 순간 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눈과 마주쳤을 때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 눈빛. 분명히 마루였습니다. 지쳐있고 상처받았지만 여전히 그 깊고 총명한 눈빛을 가진 저의 마루였어요. 마루야. 소리치며 달려가 무릎을 꿇고 마루를 껴안았습니다. 마루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저를 향해 걸어왔어요. 그 모습이 어찌나 비참하던지. 완전히 뼈만 남은 몸으로 절뚝거리며 다가오는 모습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품에 안았을 때 마루는 약하게 꼬리를 흔들었어요. 그리고는 마치 힘이 다 빠진 듯 제 품에 몸을 맡겼습니다. 그 순간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어요. 어떻게 날 찾아온 거니? 이 바보야.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마루의 체온은 너무 낮았고 심장 박동도 약했습니다. 제임스가 달려와 자기 코트를 벗어 마루를 감쌌어요. 빨리 수의사에게 데려가야 해. 다행히 응급동물병원이 3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가는 내내 마루를 품에 안고 살아만 있어라. 제발 살아만 있어라. 기도했어요. 수의사 검진 결과 마루는 심각한 영양실조와 탈수, 그리고 발바닥 동상을 겪고 있었습니다. 체중은 입양했을 때의 절반도 안 됐어요. 몇 군데 뼈가 부러져 있었고 온몸에 상처투성이었죠. 하지만 기적적으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이 개는 정말 강한 생명력을 가졌네요. 보통 개라면 이런 상태로 며칠도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수의사는 놀라운 사실을 알려줬어요. 이 개가 어디서 왔는지 아세요? 추적 칩을 확인해 보니 마지막으로 스캔된 곳이 캘거리 종합병원 근처예요. 이곳에서 400km나 떨어진 곳이죠. 충격이었습니다. 마루가 병원이 있는 캘거리까지 저를 찾아갔다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퇴원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다시 집으로 돌아온 것이었죠.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개가 그렇게 먼 거리를. 수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설명할 수 없어요. 하지만 진돗개는 특별하다고 들었어요. 한국에서는 전설적인 충성심으로 유명하다고 하더군요. 마루의 회복은 느렸지만 꾸준했습니다. 2주 동안 동물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그동안 저는 매일 찾아갔어요. 처음엔 링거에 의존했지만 점차 스스로 먹기 시작했죠. 그리고 마침내 집으로 데려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역 신문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취재를 왔어요. 한국 진돗개가 주인을 찾아 400km를 걸어왔다는 헤드라인이 실렸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워했죠. 어떻게 개가 그런 거리를 이동할 수 있는지, 어떻게 방향을 알았는지, 어떻게 그 추위를 견뎌냈는지. 윌슨 부부도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느 날 문을 두드리더니 직접 만든 개 간식을 들고 왔습니다. 정말 놀라운 개군요. 그런 충성심은 처음 봤어요. 말 그대로 기적이네요. 윌슨 부인이 마루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미안해요. 예전에 그런 말을 해서. 이 아이는 정말 특별한 개네요. 마루의 이야기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퍼져나갔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한국의 진돗개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죠. 편견 대신 존경심이 자리 잡았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마루는 제 발치에 누워 있습니다. 완전히 회복된 모습으로 여전히 제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매일 밤 제 방문 앞에서 잠을 자죠. 때론 그 눈빛으로 내가 여기 있으니 걱정 마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마루를 통해 저는 진정한 사랑과 충성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국적도, 언어도, 심지어 종도 초월하는 그 연결고리가 얼마나 강한지 깨달았죠. 사고 이후 제 삶도 많이 바뀌었어요. 마루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습니다. 처음엔 불편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윌슨 부부는 이제 가장 친한 이웃이 되었어요. 주말마다 손주들을 데리고 와서 마루와 놀게 하죠. 특히 그들의 손녀 에밀리는 마루를 너무 좋아해서 장래 희망이 동물 행동학자가 되었답니다. 마루 같은 개의 비밀을 연구할 거예요. 라고 말하는 모습이 너무 귀여웠습니다. 진짜 놀라운 일은 제 건강이에요. 의사들은 제 심장 상태가 기적적으로 좋아졌다고 합니다. 원래는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최소한의 약으로도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졌어요. 의사는 마루가 제게 준 정서적 안정감이 회복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우리가 얼마나 쉽게 다름을 두려워하고 편견을 갖는지에 대한 거예요. 처음 마루를 만났을 때 사람들은 한국계라는 이유만으로 경계했습니다. 낯설고 이해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리를 두었죠. 하지만 마루가 보여준 충성심과 사랑은 그 어떤 경계도 편견도 뛰어넘었어요. 한국의 진돗개, 마루. 제 삶의 영웅이자 가장 소중한 가족입니다. 그리고 그 충성심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에 선물한 가장 아름다운 유산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만의 반려동물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모든 동물들의 사랑은 특별하니까요. 마지막으로 마루를 바라보며 항상 생각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은 길을 찾는다. 그리고 마루는 그 길을 400km나 걸어왔죠. 감사합니다.